이 라이센스 적용되는 이제 제품이 이제 어마무지한데 그 네, 중에서 그렇죠. 뭐 그 어마무지한 거를 뭐 다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 그 네네. 중에서 굵직한 거 몇 개만 조금 좀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품의 라이센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음, 이게 용도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네. 일단 가정용, 그리고 기업용, 교육용, 공공기관용,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가지 버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당연히 아, 가정용이 제일 싸겠죠? 그쵸. 그리고, 예. 그리고 기업용이 제일 비쌉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건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궁금한 그리고, 게, 궁금한 네, 게, 내가 가정용, 기업용, 공공기관용은 들어보는데 교육용은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교육용은 교육용 뭐예요?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교, 학생, 아, 학교. 그게 좀 싸게 주는 거예요? 딴 데보다? 네, 네네네. 아, 요게 공공기관용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각 용처에 맞게 쓰셔야 돼요. 음, 가정용을 기업에서 쓸 수 없고, 교육용을 기업에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건 다 라이센스 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해요. 그치. 네. 그래서 요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음, 그리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품 라이센스와 기술 지원 라이센스,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전에 먼저 상업용 라이센스와 무료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음, 상업용이라는 거에 제품 라이센스, 기술 지원 라이센스 두 가지 종류고, 무료에는 보통 요즘에 오픈 소스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오픈 소스 형태로 쓰는 무료 라이센스가 음, 뭐 엄밀히 말하면 라이센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어쨌든 무료로 쓸 수 있는 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 상업용인 제품 라이센스와 기술 지원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가장 뭐 일반적인 게 이제 윈도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보면. 네. 그래서 일단 OS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윈도우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 윈도우즈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 사용자용, 그리고 기업용 볼륨 라이센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는 대부분 처음 사용자용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쵸. 뭐 네이버에서 윈도우즈 뭐 정품 이렇게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다 처음 사용자용이라는 어떤 꼬릿말이 붙어요.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PC에 처음 설치하는 윈도우즈 라이센스라는 의미예요. 그쵸. 그래서 이 윈도우즈에는 또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FPP, 뭐 ESD, DSP, OEM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음. 그냥 뭐 간단하게 옛날에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왜 윈도우즈 98, 뭐 윈도우즈 7 해갖고 패키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상자에 넣어가지고 파는 거? 네네. 그 패키지에 뭐 DVD나 이렇게 CD 하나 이렇게 있고 뒤에 뒷면 맞아요. CD키 적혀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FPP라고 해서 풀 패키지 프로덕이라고 부르고요. 아하. 요게 이제 처음 사용자용 라이센스고, 아, 요거는 영구 사용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PC에 깔아 써도 되고, 저 PC에 깔아 써도 되고, 어떤 PC에 몇 번을 설치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아, 하지만 한 PC에 한 대만 쓸 수 있습니다. 한 PC에 한 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내가 처음에 PC를 산 다음에 여기에 FPP로 구매해서 윈도우를 설치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잘못됐네? 그래서 포맷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포맷하고 다시 깔아서 써도 돼요. 그쵸. 또 아니면 갑자기 메인보드가 고장났어. 메인보드를 새 거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깔아서 써도 돼요. 음, 네, 그렇게 써도 되는데 DSP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FPP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예. 한 번 설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 예를 들어 메인보드가 바뀌었다거나 뭐 무슨 부품이 바뀌었을 때 예. 재인증이 안 됩니다. 일회용이네. 네, 그래서 싸요. 근데 저런 거를 쓸 일이 뭐 있을래나? 근데 저렇게 되면 어디 쓰겠어요? PC라는 게 항상 맛이 갈 소지가 많이 있는데? 사무용 PC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아, 기업에서 사무용으로 쓸 때 예. PC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네. 비용을 당연히 이렇게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때 음, 생각보다 이게 OS가 많은 비용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FPP만 해도
옛날에 한 30만 원 돈 했거든요. 지금도 뭐 한 20몇만 원 할 거예요. 근데 그쵸. DSP만 하더라도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음, 어차피 그런 사무용 PC야 끼케야 뭐 5, 60만 원, 6, 70만 원 할 텐데 그쵸. 10만 원씩 깎는 게 꽤 크거든요. 아, 그럼 이거를 믹스해서 사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 좀, 음, 딱 봐도 이제 뭐 이렇게 정책으로 다 막아놓고 어드민 권한 빼고 막 이런 컴퓨터들은 뭐 깔래야 뭐 깔 수도 없는 그런 네, 데다가는 DSP 네, 같은 거 하나 해주고, 네. 근데 봐도 뭐 권한도 좀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데는 FPP 해주고 막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면 더 경제적이긴 하겠네요. 확실히.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보통 이런 FPP나 DSP나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구매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음, 그냥 소량으로 이제 소기업에서 구매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음, 네, 뭐, 그리고 보통 개인들이 많이 구매해요. 이런 라이센스는. 음.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ESD는 FPP랑 똑같은데 실물이 없어요. 그냥 저 온라인에서 아, 다운받아서 제품 키만 입력하는 형태? 그걸 ESD라고 부릅니다. ISO 파일 타입으로 네, 받아가지고 쓰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뭐 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USB 이렇게 왜 윈도우 설치용 USB 이렇게 알죠.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뭐 다운받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뭐 그걸 이제 음, ESD라고 하고요. 뭐 OEM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PC들의 사전에 설치돼서 나오는 OS. 그렇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네, 그게 이제 OEM이라고 나뉘어지고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 사용자용 윈도우 라이센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업용 볼륨 라이센스인데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수량에 따라서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아. 100개를 구매했으면 100명의 사용자가 인증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 그래서 나는 100명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볼륨 라이센스를 구매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볼륨 라이센스 거의 주력으로 구매를 할 네, 텐데 맞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유저 수 책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누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1000명이 근무를 해. 네, 1000명 중에 다 컴퓨터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그 1000명을 다 맞춰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없어요. 없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 중에서 제일 그 대규모의 라이센스가 이제 EA라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쵸. 3년마다 한번 갱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구매는 이제 1000명 분만 구매를 했어요. 음, 3년 뒤에 회사가 너무 잘 돼갖고 500명이 늘어났습니다. 1500명. 음, 음, 그러면 3년 뒤에 갱신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1,500명을 구매를 해야 될 텐데 회사 네. 입장에서는 한 1,200개만 구매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MS 입장에서는 500개 누락된 걸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짤없이 500개 구매해야 돼요. 정말 음. 짤없이. 그러느니 그냥 EA로 묶어서 퉁으로 가는 게 낫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기업용의 라이센스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중간에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트래킹이 다 돼요, 벤더 입장에서. 아, 그렇겠네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1000개 구매했어. 네, 근데 내년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뭐 한 200개가 줄었네? 요것들 네, 봐라. 근데 네, 매출액 같은 것들을 봤더니 오히려 늘었어. 이거 네. 볼 때 요것들 요거 뺑키스네. 딱 이렇게 트래킹 가능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도 되고, 실제로 뭐 어찌됐든 감사라는 것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음, 라이센스 약관에 있습니다, 이게. 음,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에 가갖고, 너네가 지금 몇 개 쓰고 있는지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 라는 내용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면은 소위 꼼수를 부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라는 대로 사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거네요. 네. 근데 대신에 대량으로 구매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세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륨 라이센스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매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그 담당자로서 예산 좀 지켜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네네네. 뺑기 쓰느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어 나이스하게 숫자 얘기하고 네네. 나이스하게 요구하는 대로 사주는 게 제일 낫다 이거네요. 이거는. 그럼요. 뭐 그리고 요즘에 또 윈도우는 어떻게 보면 또 수명이 길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윈도우즈 7의 점유율이 제일 높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윈도우즈 7이든 윈도우즈 10이든 한번 사면 뭐 한 5년은 5, 6년을 기본으로 쓰니까. 쓰니까, 네, 맞아. 한 5, 쓰니까, 6년을 쓰니까. 네, 그냥 기왕 사는 김에 그렇게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이게 내 돈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사라는 대로 다 사면 왠지 눈탱이 맞는 기분이거든.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대신 이제 할인율을 많이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난 진짜 우리 방송을 듣는 게 비단 전산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업하는 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잘 좀 살려주는 그런 좋은 영업사원을 만나고 싶어요.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야 돼요 하면서 특히 이런 라이센스 영업하는 사람들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나는 만났을 때 기분이 그렇게 유쾌한 적이 별로 없었어. 이거 음,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뭐 물론 제품군들이 다 빤한 제품군들이라 그거 살 수밖에 없어. 뭐 네네. DB든 뭐 OS든 서버든 특히 해놓으면 뭐 우리가 갑자기 뭐 그 다른 OS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쓰긴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주면서 이게 당신네 회사한테는 최적이에요. 음, 내가 뭐 너희들한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릴레이션십 이런 게 좀 음, 음, 음. 필요한데 밑도 끝 네. 이제 영업하러 오면 어차피 니들 뭐 영업 이번에 그거 갱신해야 되잖아. 안 할 거야? 안 하면은 불법인데? 뭐 약간 이러면서 음, 음. 배짱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히려 고객사를 호구 취급하는 것들이 있거든. 난 그래서 그 좀 약간 그 라이센스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 특히 그리고 오, 막 이상한 전화 물론 이제 믿음을 갖고 가는 이제 업체들은 상관없지만 그 시기 때 월말이나 연말이나 이렇게 분기 말쯤 돼가지고 뚝 전화해가지고 뭐 어딘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뻥카 치는 애들 내가 한 번 봤거든. 밑도 끝도 없이 회사 이름도 똑바로 보고 전화하지도 않았어. 여기 네. 뭐 어딘데 우리 거 지금 당신네 저게 문제 있고 뭐 이거 언제까지 뭘 구매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회사에 그 법률 자문해주는 이제 법무법인이랑 어, 네네. 처음 그 계약을 맺는 시점이어서 너무 이쪽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길래 알겠고 자세한 거는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법적인 얘기는 우리 법률 자문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이랑 연락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끊었더니 그 다음에 연락 안 와. 거기 입장에서 하나만 걸려라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뭐 만연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예전만 해도 그런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영업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몇 번, 뭐, 당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영업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제안하고 그럴 때, 요것들이 또 우리를 또 호구로 보나 하는, 뭐, 약간 그런 눈초리를 갖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뭐, 요런 방송 들으시는 분이라면, 요 방송 듣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도 많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나이스하게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아니, 그리고 보면, 이거 무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소스. 네, 오픈소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보통, 예를 들어 서버 OS에 이제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라서 이제 무료잖아요. 그쵸? 근데 리눅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레드햇 아니면 수세 같은 이런, 수세 예, 써봤어. 자기네들만의 고유 기술을 얹어서 상업용으로 파는 회사들의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 경우에는 제가 왜 아까 라이센스 말씀드릴 때 제품 라이센스가 있고 기술 지원 라이센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런 회사들은 제품 라이센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눅스 자체가 오픈소스라서 무료라서. 음. 하지만 여기에 자기네들 고유 기술을 얹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기술 지원 라이센스만 1년 단위로 팝니다. 맞아, 맞아. 제가 이거 구매해봐서 기억나요. 레드햇 제품. 네네. 메인터너스에 대한 부분만 연 음, 단위도 그때 구매를 네네,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게 9시에서 6시 사이 우리 이제 업무 시간 내에는 한국말로 기술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전화했을 때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야간에 새벽에 작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리눅스 OS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DB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음, 아니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리눅스가 이제 부팅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DB 담당자랑 같이 그 기술 지원 쪽에 음, 전화를 해봤는데 갑자기 그때는 한국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외국 그 영문으로밖에 안 된대. 그래서 급하니까 음, 그 영문으로 해보자고 했더니 음.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 받아. 아, 뭐, 거기는 굿모닝인가 봐. 우리는 새벽인데, 굿모닝, sir. Can I help you? 이러는데, what? 이러고 나타나면, 와, 그거 설명하는데 정말 애먹어. 뭐, 다행히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잘 넘어가긴 했는데, 아, 네, 요런 것도 그냥 소소하게 한번 물어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기술 지원 라이센스 구매할 때 네. 혹시 한국어 지원이 잘 되는지 이런 음, 것도 한번 체크는 해보고 가는 게 뭐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안 된다고 안 살 수 없는 제품들이긴 한데 아 그래도 좀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가는 게 음, 나중에 뭐 작업하거나 그럴 때 조금 도움은 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나네 이게. 제가 수세는 잘 모르겠고, 레드햇은 됩니다. 아 레드햇은 돼요? 네, 레드햇은 한국 지사가 꽤 커요. 그 삼성동에 있는 거? 네네네. 아 그래서, 맞아. 그 탄천 쪽 지나가다 봤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해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거기 있습니다. 아, 맞아. 여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거 레드햇이 아니구나. 오라클이구나. 그 시위하시더라고. 오라클 파업한 거요? 예, 오라클. 아, 아, 네네네. 아니 뭐 이건 잠깐 딴 데로 샀네. 네, 그거는 아마 나중에 다른 회차에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죠? 네네네. 어. 그리고 뭐 OS는 리눅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OS만큼 많이 또 중요한 게 우리 또 DB 요게 네, 있잖아. DB 뭐 오라클 DB 또 오라클 또 나오네. 오라클 DB 네, 뭐 SQL 뭐 등등등등 해서 많이 DB들 있잖아요. 네. 뭐 DB도 뭐 OS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아까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그런 이제 상업용 제품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제품 라이센스 그리고 기술 라이센스로 나뉘고요. 그리고 뭐 MySQL이나 MariaDB 뭐 이런 오픈 소스 DB는 레드햇 같은 그런 어떤 기술 지원 라이센스 아, 위주가 똑같네. 있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무료 이렇게 아이 나뉩니다. 아예 무료. 네, 오픈 아, 소스 DB 중에서 아예 무료인 것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는 아니고 제가 아직 그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제품 라이센스와 기술 지원 라이센스의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쵸. 통상 라이센스 가격을 100원이라고 하면 기술 지원 라이센스는 그거의 한 20% 정도, 한 20원 정도로 책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오라클 DB를 올해 이제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제품 가격 100원에 기술 지원 20원 해서 120원을 내고 구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1년 뒤에 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아, 몰라, 나는 오라클 뭐 굳이 기술 지원 안 봐도 돼. 우리 기술자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갱신 안 하고 쭉 쓰시면 돼요. 근데 음, 갱신이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처음에는 120원 주고 구매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20원만 주고 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 계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음, 문제는 요 20원이 그 다음에는 22원이 되고 23원이 되고 계속 오르죠. 그래서 아, 오라클이 좀 악명 높은 그런 욕을 좀 기억, 많이 먹죠. 그거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기억나. 네. 나 그때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저거, 그 전임자가 저거를 제대로 갱신을 안 해놨었더라고.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그럼 견적 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이거 뭐야? 아니, 그랬더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예, 한 몇 년간이 중간에 붕 떠버리면서 그게 다 누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구매하고 예를 들어 뭐 올해 18년이니까 18년에 구매하고 19년에 건너뛰고 20년에 건너뛰고 21년에 다시 갱신할래요 하면은 19년, 20년 갱신 안 했던 비용까지 한꺼번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떤 정책이 또 나오냐면 벤더 입장에서는 2년이나 3년 정도 갱신을 안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갱신하시면 아예 예전에 그 뭐랄까 그 무시하고, 갱신 안 했던 거 어, 무시하고 그냥 뭐 조금 더
당연히 1년보다는 비싸지만 맞아. 그 나머지 것들 다 합친 것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라는 형태로 프로모션을 하죠. 그렇게 내가 제안을 받았거든. 그렇게 내가 제안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뭐 저런 거지. 뭐 약간 좀, 뭐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김치냉장고가 한번 고장이 났었거든요. 네네. 김치냉장고 고장 났는데, 당연히 에이스 기사를 부르잖아. 에이스 네. 기사를 불렀더니, 김치냉장고를 그때 10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네. 고치는 비용이 50만 원 나오는데, 네네네. 이미 한 4년인가 5년 썼는데, 네. 그냥 요거 반납하시고, 하나 더 그냥 새로 사세요. 그러니까, 새로 삽시다.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렇죠.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음,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3, 4년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은 아예 그냥 새로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위에다가 얘기를 할 때, 이걸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야. 뭐 전에 뭐 누가 뭐 갱신을 안 해서 이게 더 많이 한 겁니다. 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네네. 그냥 이 가격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아, 그랬던 적도 있던 것 같아. 뭐, 그럼 DB는 뭐 이런 거 같고, 뭐 VM웨어도 비슷하죠, 그러면. 네, VM웨어도 뭐 리눅스랑 이런 DB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VM웨어나 시트릭스 같은 가상화 소프트웨어도 음. 똑같아요. 제품 라이센스, 기술 라이센스 두 가지로 나뉘고요. 뭐 아, 기술 라이센스 요율이 뭐 15에서 20% 사이, 보통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뼈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대부분의 상업용 라이센스의 체계가 제품 라이센스랑 기술 라이센스 두 가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그러면 갑니다. 사무실에서는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이거 없이는 사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거. 당연히 오피스겠죠. 네, 오피스랑 워드, 오피스,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가 들어가잖아요. 한컴, 네, 한컴. 네. 진짜 요즘 잘 안 쓰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죄다 한컴 써가지고, 아유, 한두 카피라도 꼭 있긴 있어야 되거든, 한컴이. 그렇죠. 이게 한컴이,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랑 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수죠. 무조건 이제 맞아요, 써야 되는 맞아. 소프트웨어고, 음,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MS 워드에서 한컴 쪽에 어떤 그 뷰어 기능을 넣어놨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MS 워드에다가 한컴 뭐 무슨 기능만 이렇게 갖다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면, 맞아, 맞아. 애드온으로 하면 돼요, 맞아. 네네네, 쓸 수 있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근데, 이게, 우리 회사,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다니고,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인사팀이나, 뭐 네. 총무팀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랑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음,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그냥 이게 적당히 해가지고 워드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럼 얘기하면, 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왜냐하면, 뭐, 공무원들을 뭐 다 싸잡아서 하대하긴 좀 그런데, 공무원분들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굉장히 좀 뻣뻣하잖아요. 그리고 음, 또 회사 측에서는 뭐, 뭐 이거를 뭐 승인해 주세요. 내지는 뭐 허가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갑 오브 갑이거든, 그쪽에서는. 아유, 그럼요. 이거 양식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해가지고 보냈으니까 한글로 다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보내버리거든. 그러면 음, 거기다 대고 우리는 워드 쓰는데 이러면은 그날로 끝이래. 그날로 아웃 끝. 니들한테는 허가 없어. 이렇게 네네네. 나가버리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음, 이것도 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꼭 챙기는 그런 라이센스 중에 음,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한컴은 또 뭐 쓰긴 쓰지만 제일 큰 비중인 게 MS 오피스인데 그렇죠. MS 오피스는 좀 형태가 어떻게 돼요? 오피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뭐 FPP 형태도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라이센스, 그리고 그 별도의 오피스 365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매달 사용료 내는 버전, 사스 형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네, 그래서 제품 라이센스 형태는 똑같아요. 그냥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사용권을 얻게 되는 거지만, 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보장해주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오늘 오피스 2010, 뭐 2016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 오피스 2018이 나왔네? 그럼 내년에 또 사야 돼, 오피스 2018 쓰고 싶으면. 그쵸.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기업용 라이센스로 뭔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다라면, 음,
그 기간에 어떤 업그레이드도 보장을 해주지만, 그치, EA 같은 건 대부분, 상관이 없지.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구매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기업이나 맞아요. 뭐 개인들은. 그래서 MS 오피스는 뭐 어쨌든 그런 라이센스 형태가 있고, 그 대신에 오피스 365처럼 매월 뭐 몇만 원씩 내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걸 음, 구매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매달 내는 거니까 매달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 365가 확실히 조금 스몰 오피스나 이런 데서는 좀 매력이 있네요, 이게. 네, 괜찮아요. 오피스 365가. 근데 예전에 제가 오피스 365 처음 나왔을 때 마케팅을 조금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됐었는데 2012년에 나왔거든요. 오피스 365가. 근데 아, 그때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음, 잘 되는 이유 중에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 365가 이제 웹 버전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게 엑셀이나 워드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웹에서 인터넷 연결해갖고 편집하고 이래버리면은 속도가 느리지. 응, 없습니다. 느리지. 네. 맞아.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서, 오피스 365의 어떤 버전을 사용하면, 어떤 그 사용 권한에 대한 거는, 그 사용 금액에 대한 거는 매월 내지만, 실제로 그 사용자의 PC에 이렇게 설치형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 365 버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네. 아, 근데 아마 그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맨 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예 그게 없이 웹 버전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런 버전은 필요할 것 같은 게 모든 회사들이 그 네트워크 상황이 다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는 그냥 한 번에 그 한 카피당 뭐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 내고 이제 사는 형태의 라이센스가 있고 음, 하나는 그냥 매달 사용자 매달, 수에 따라서 음, 얼마씩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괜찮네. 잘 비교해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 맞네. 그거는 진짜 그 얻는 게 더 유리할지 조금 따져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하신 게 보통 일반적으로 라이센스의 갱신 주기가 뭐 네. 일반적으로 1년, 음.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 3년도 네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가능하면 장기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할인이 많이 돼요. 음, 당연히 1년 주기보다 3년 주기가 금액도 비싸기 때문에 할인 폭이 더 큽니다. 그 음, 할인 폭이 크다라는 거는 리셀러 차원에서 제공하는 할인 폭이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초의 벤더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 할인율이 달라요. 예를 아, 들어서 1년짜리는 10%만 할인해 준다? 그럼 3년짜리는 20%, 30%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다 음,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비용도 1년짜리 3번 하는 것보다 3년짜리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저렴해요. 그치. 그러니까 도매하는 데서 그냥 애초부터 싸게 주니까 네. 당연히 그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 네. 근데 3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제공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음, 대부분 1년짜리로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구나. 뭐 일단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된다면 3년 단위가 더 좋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음. 장기가 더 좋습니다. 참, 이게 현장에서, 현업의 입장에서 라이센스 관리를 하다 보면 참 손 많이 가. 참 손 많이 가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 이거. 제일 짜증나. 음. 진짜. 자산이랑 또 물려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라이센스 관리 업무를 할 때 꼭지꼭지별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아무래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의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라이센스, 그러니까 제품 중에서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종류가 뭔지, 음흠.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뭐 기업용 볼륨 라이센스인지, OEM인지, 뭐 이런 어떤 라이센스의 종류와 수량 파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사실 근데 이거 되게 부끄러우긴 한데,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야. 이거 파악이 안 되거든, 잘. 이게 파악이 안 돼, 진짜. 왜냐하면 처음엔 뭐 적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부터 사서 관리하면 관리가 되지. 근데 네, 뭐 이직하거나 전임자가 뭐 없거나 막 이런, 이직할 때 인수인계 뭐 받는 음, 사람 뭐 몇 명이나 돼.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붕 떠버린다고. 붕 네네네. 떠버리면서 이게 파악이 안 돼버리면서 이제 완전 이제 망하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머리 써서 얘기하는 게 주거래하는 그 업체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발주했던 내용 달라고 뭐 네, 그런 네네네, 식으로 해서 맞아요. 이제 겨우겨우 막 진짜 장님
그 바닥 더듬듯이 그냥 더듬더듬해서 찾긴 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려 이거. 현황 파악하기 진짜 힘들어. 아,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에이전트 맞아. 하나만 심어두면 알아서 다 취합해갖고 딱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제일 매력이야 진짜 보면. 그렇죠. 하긴 이렇게 현황 파악이 돼야지 돈을 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따지. 그렇죠. 이게 돼야지만 내년도에 지금 만료된 라이센스가 어떤 거고, 갱신해야 맞아. 되는 게 어떤 거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쵸, 맞아. 이게 참 그 현황을 알아야지 뭐 그거에 대한 예산 상정도 당연히 되니까. 네. 그래서 요 예산 산정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갱신 주기. 음, 갱신 주기가 되게 중요한데 제품마다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구매하는 시점에 그 구매 예를 들어 뭐 공급하는 리셀러랑 잘 협의하면 음, 시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아. 그거 네. 돼.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해갖고 가능하면 뭐 뭐 저 상반기 말이든 연말이든 연초든 이렇게 딱 그 시점으로 다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으면 음, 통일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감이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음,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 업체를 딱 제대로 딱 만들어 놔야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 종류가 좀 많으면 한 번쯤은 어떤 그런 좋은 리셀러한테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번 음, 받으면 종합적인 어떤 사내 라이센스 관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음. 그 컨설팅은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사실 라이센스 발주해놓고 난 다음에 검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 뭐 요즘이야 다 뭐 이제 그 DB로 관리가 되니까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면 쭈루룩 다 나오고 하니까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옛날만 해도 패키지로 올 때 있잖아요. 패키지로 아, 네네네. 박스로 하는데 보면 숫자 막 많아서 짜증 나가지고 이제 안 세워버리거든. 안 그렇죠. 세워버리니까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업무의 기본이니까 돈 주고 네. 산 게 제대로 뭐 됐는지 그런 것들은 뭐 꼭 한번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네네네.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아무래도 갱신할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이 갱신 비용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특히 음, 뭐 오늘 계속 자주 언급이 되는데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시장에서 악명 높거든요. 음, 오라클이 갱신할 때마다 그 갱신 비용을 올려갖고 그 이렇게 좀 약간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갱신할 때 갱신 비용을 올리는 벤더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음, 오라클, 뭐 SAP의 ERP, 뭐 몇 개 좀 있는데 이렇게 좀 터무니없이 갱신 비용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리셀러나 벤더 영업 대표를 통해서 갱신 비용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오르는지 한번 문의를 해봐요. 그리고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래, 리셀러한테 우리 지금 예산 이게 사내 뭐그 내부에서 통과된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 구매했을 때 그 예산 정도밖에는 우리가 통과가 되지 못했다. 근데 너네가 올해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 이거 못 산다. 음, 우리 예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네가 이 금액에 맞춰서 할인율을 뭐 받아오든지 알아서 좀 해다오. 음. 이렇게 먼저 질러버리면은 열의 아홉은 알아서 할인율 조정해갖고 다시 견적 가져와요. 아, 그래, 맞아. 요런 게 또 포인트지. 음, 왜냐면 뭐 이런 뭐 오라클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기술 지원을 1년 안 받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마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음, 그냥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영업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갱신 안 하면 본인 실적 날아가거든요. 음, 그러면은 리셀러 입장에서는 총판은 벤더에 벤더는 안 되면 뭐 저기 아시아 퍼시픽이든 미국이든 어떻게든 해갖고 그 오케이. 할인율을 맞춰준다 받아옵니다. 이거구만. 네. 그래서 이런 갱신하실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 요런 거를 이제 그 연락하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리셀러나 네. 뭐 이제 그쪽에 소속돼 있는 이제 영업 직원들을 상대할 텐데 네. 또 요거 이게 우리야 이제 짬 좀 차가지고 얼굴도 서로 익히고 아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절충이 네네네. 되는데 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힘들거든.
뭐 팁 같은 거 그렇죠. 없을까요? 뭐 라이센스 비용을 뭐 좀 줄이는 팁이라든지. 일단 뭐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뭐 만약에 선임이 계시다면 그쪽 선임으로 이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게 네, 제일 낫네. 일단 그 실제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는 그런 제대로 된 견적이 왔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불필요한 라이센스가 없는지 수량을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게 포인트네, 제일. 네, 이게 수량을 파악할 때 가능하면 저는 그 리셀러나 어떤 벤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여유 있게 견적을 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여유 있게 견적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의 정책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음, 불시에 예를 들어 감사나 뭐 예를 들어 오디 같은 게 나가면은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 맞아요.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뭐랄까 버퍼를 두고 견적을 보낸다라는 그런 영업들도 있어요. 근데 음, 비용을 아끼려면 일단은 그러지 말고 그냥 현재 상황에 맞게 타이트하게 수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타이트하게. 네, 일단 타이트하게 해놓고 견적 최하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렇게 여유를 두지 말라라는 게 네, 포인트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간혹 가다가 영업들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영업들도 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걸 구매나 뭐 갱신하는 것도 또 시기에 따라서 좀 금액에 좀 뭐랄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유, 있죠. 음, 당연히. 제가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매는 무조건 월 초에 하는 거 아닙니다. 월 말에 하는 음, 거고요. 음, 월 말에 하되 1월 말, 2월 말에 하는 거 아니고 3월 말에 합니다. 분기. 분기 말에 하고 분기 말도 아니고 반기 음흠. 말이 아니면 연말에 홀수로 가야 그때 되는구만, 홀수로. 그때 하는 게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이런 제품을 그 세일즈하는 영업 대표들의 실적 마감은 보통 분기 단위로 하거든요. 그치. 밀어내기를 해야지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반기 마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감이 연마감이잖아요. 그쵸. 연마감이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모든 장담하는데 모든 벤더의 매출은 12월 말에 제일 높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면 6월 말인데 6월 말인 경우에는 회계 기간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6월 음, 말에 회계를 마감하는 회사들은 6월 말이 제일 높고 음, 아니면 대부분은 12월 말이 제일 높아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 연마감이니까. 맞아. 연마감이니까. 네, 오케이.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이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뭐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이라, 네, 뭐 이거 내가 싸게 한다고 해서 이거 뭐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위에서는 한다는 소린가. 그래서 뭐 돈만 더 돈은 쓴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렇게 나가버리면 참 맥 빠지는데, 네. 그러면 이거 하면서 내가 또 회사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의 베네핏은 크게는 없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뭐 그 어떤 소프트웨어 벤더 입장에서는 너네 회사의 어떤 베네핏 자체가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금액에 뭐 이렇게 적법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니까. 음, 근데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 차원에서의 혜택이라고 보면은 그런 실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벤더에서 진행하는 많은 교육이나 음,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열성 사용자면 벤더에서 주최하는 외부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런 음. 컨퍼런스나 외부 세미나에 내가 발표자로 참여해서 나의 어떤 경험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나 딱 따놓으면 나중에 이직하고 그럴 때 딱 하나 그거 영상 어우, 틀어주고 하면 그림 좀 나오겠다. 좋죠. 그리고 뭐 음, 개인 어떤 뭐 사례비도 뭐 받을 수도 있고, 맞네. 그리고 또 이제 운이 좋으면 그런데 이렇게 자주 참가해서 뭔가 벤더랑 이렇게 잘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예.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서도 초청을 받을 수 있어요. 야, 그거 느낌이 있네요. 그 해외 컨퍼런스 괜찮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자꾸 뭐 얘기 나오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 1년에 미국에서 한 번씩 아마 LA 아니면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서 행사하거든요. 크게. 이왕이면 그런데 라스베가스로. 그런데 이제 초청받아서 머리 식히러 갔다 오는 거죠. 그래요. 요런 거 참, 요런 게 실속 있네. 요런 네. 것들은 좀
꼭 좀 챙겨봐야 돼. 아니, 뭐, 회사에서 어차피 라이센스는 사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렇죠. 기왕 우리는 어떻게 또 업무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업무하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거는 네, 감옥 가야지. 그건 감옥 가야 네네.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음, 이런 외부 세미나 같은 걸 해놔야 또 이런 뭐랄까 신기술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게 그럼요. 회사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아 요런 건 좀 네, 챙겨가야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뭐 저도 현업에서 이제 그 일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슬픈 얘기인데 전산쟁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본전도 못 찾는 것들이 이런 업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관리도 그런 것 같아. 음,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관리자는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불법 소프트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골치 문제가 아프지. 생기면 관리자를 가만두겠어? 간부기들 하든 뭐를 하든 당연히 데미지를 입히게 할 거니까. 네네. 아니 그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죠? 그 회사마다 있는 그 정책 그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아, 율라, 그 EULA라고 엔드 유저 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음, 요게 사용자의 그 어떤 그 사용권에 대한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그런 불법 사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음, 그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네. 대응은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아마 그 뭐 법무법인이든 뭐 아니면 벤더든 이런 데서 뭔가 공문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공문이든 내용 증명이든. 음,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 뭐 감사를 나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올 텐데, 사내 법무팀이나 이런 곳이 법률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 자문을 구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인터넷에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자 보호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 쳐보시면 아, 그런 협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약간 중재를 해주는구나, 여기서.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아, 도움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뭐 어쩔 수 없이 구매는 하셔야 될 테니까 음,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서 벤더나 리셀러랑 이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음, 좀 바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적절하게 시간을 좀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음.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야 할인율도 좀 올라갑니다. 밀당을 해야 되네, 네. 밀당을. 어쨌든 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협회 여기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는 근데 되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우리 예전에 그 게시판에서 좀 읽었는데, 갑자기 저그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그 좀 데미지 입었다는 분이 음, 음, 음.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런 협회라는 거 알고 있으면, 뭐, 나름 중재를 하니까, 뭐, 네.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네네. 저기는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어차피 그런 류로 이제 도와주려고 만든 협회고, 음, 여기에 소속돼 있는 어떤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저작권 이슈가 많은 회사들이에요. 좋네. 네. 네. 요런 거는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에 사례도 많고 하니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참 라이센스 관련해서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모질하네, 모질라. 진짜 이 라이센스란 녀석이 진짜 워낙 대상이나 종류, 정책이 진짜 사법고시 수준으로 겁나 복잡하니까 말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라이센스에 대한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도만 요번 방송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아유,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는 도움은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리셀러한테 그 뭣도 모르고 그냥 전화했다가는 탈탈 털릴 것 같아서 되게 나름 네네네, 소갈이 맞아요. 하는 부분인데 뭐 오늘 우리 방송 통해서 이제 들으신 것만 해도 뭐 나름 도움이 조금은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해서 이제 또 혹시 오늘 방송 중에 그 원하시는 우리 또 회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한 꼭지만 따로 떼가지고 또 뎁스 있게 디립다 파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좋죠.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거니까 그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올려주십시오. 바로바로 네. 적용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조만간 이제 장마도 올 거고 날씨는 더욱더 이제 푹푹 찔 텐데 이럴수록 우리가 건강을 바짝 챙겨야 됩니다. 아유, 그럼요. 이 없는 돈이지만 좀 쪼개가지고 홍삼이라도 하나 먹든가. 정 안 되면 뭐 비타 500이라도 한 병 때리고 버텨봐야지 않겠어요? 아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또 전산쟁이들만 특권인데 점심 때 잠깐 서버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낮잠 잠깐 때리는 거 요게 배로 완전 꿀잼이거든요. 꿀잼이니까 이 이제 무더운 여름 멀지 않습니다. 이제 곧 들어오니까 아무리 더워도 지치지 마시고 우리 또 쌤박의 전산쟁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다운로드. 내가 하도 많이 얘기했네. 이건 의리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 요 회차 9회차 얘기 여기서 조금 정리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